홍련이 숲속 매복에 가로막힌 순간 다들 숨을 죽이셨을 겁니다. 과연 그녀가 비명 대신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워내지 않고 빛을 발한 홍련의 위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홍련이 천천히 매복 남자들을 지나치려던 찰나 보퉁이 틈새로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를 소중히 감싸고 있던 천이었다. 그 안에서 떨어진 작은 옥 조각 하나가 차가운 달빛을 머금고 눈 위에서 서슬 퍼렇게 번뜩였다. 순식간에 사내들의 시선이 그 옥빛에 못 박혔다. 홍련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차분히 입을 열었다. 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홍련의 음성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우리 집안의 가부 옥장도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입니다.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 옥장도 본체는 아닐지언정 그것은 분명 가문의 영역을 담은 일부였다. 사내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건 이미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탐욕 속에 숨겨져 있겠지요. 홍련은 고개를 들어 사내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길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테지요. 무거운 침묵이 숲을 메웠다. 홍련은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만약 제가 여기서 죽거나 다친다면 눈 위에 떨어진 이 옥 파편은 곧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슨 증거란 말이냐? 사내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갈 때 홍련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걸렸다. 허씨가 저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까지 보냈다는 증거 말입니다. 갑오의 조각과 제 시신이 한자리에 있다면 사또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칼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내는 건 계약 조건에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주춤하며 물러섰다. 저를 모셔가는 것으로 이를 매듭짓는다면 모두가 조용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대치 중인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후었다. 하지만 제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남는 날엔 여러분의 이름은 관아의 죄인 기록에 선명히 새겨질 것입니다. 정녕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서늘한 협박이라기보다 퇴로를 열어주는 자비로운 회유에 가까웠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사내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내 하나가 이를 악물며 내뱉었다. 우린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홍련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선택하십시오. 짧은 침묵 사이로 매서운 눈보라가 사람들 사이를 갈랐다. 마침내 사내가 고개를 숙였다. 길을 비워라. 그 말과 함께 팽팽하던 위기에 덫이 풀렸다. 홍련은 천천히 그들 사이를 지나쳤다.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화살처럼 박혔으나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홍련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돌아가서 전하십시오. 사내들이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홍련의 목소리는 서늘할 만큼 차분했다. 증거를 손에 쥐고 제 발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살수들이 홍련의 기세와 도연의 등장에 기겁하여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숲에는 오직 거칠게 몰아쉬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도연은 흙먼지 묻은 홍련의 소매를 차마 잡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위험한 길을 혼자 나선 것입니까? 홍련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담담히 웃었다. 나리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으셨어도 저는 저들을 뚫고 나갔을 것입니다. 제 발로 당당히 관아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연은 말없이 홍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 위태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도연은 자신이 타고 온 말에 고삐를 쥐는 대신 홍련에게 나란히 걷기를 청했다. 함께 가시지요. 이제 나리의 등 뒤가 아니라 제 곁에서 말입니다. 관아로 향하는 산길,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도연이 낮게 읊조렸다.
관아에 도착하는 순간 낭자의 이름은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입니다. 허씨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낭자를 무너뜨리려 하겠지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홍련은 눈을 감고 반발함을 느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가 가장 추웠습니다. 차라리 만인 앞에 서서 그들의 시선에 화상을 입을지언정 다시는 그 서늘한 연못 속으로 침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연은 그제야 홍련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마디가 굵고 단단한 사내의 손 안에서 홍련의 작은 손이 맞닿았다. 오늘 밤 관아의 문이 열리면 그것은 재판의 시작이 아니라 허씨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아니요, 나리. 홍련이 도연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관아 정문에 닿았을 때 보초를 서던 포졸들이 당황하며 창을 세웠다. 도연은 허리춤에서 사또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패를 꺼내 보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관아의 문을 열어라. 억울한 죄인을 다시 신문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힐 재판을 청하러 왔다. 육중한 관아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홍련은 도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앞에 펼쳐진 환한 횃불 사이로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다. 관아 마루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처 녹지 못한 눈발이 사람들의 발길에 지시겨져 바닥은 희게 얼어붙어 있었다. 상자에 앉은 사또와 그 곁에 선 아들 사이에는 기묘할 정도로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다. 전처의 소생 홍련을 절도 혐의로 고발한 바. 서리가 고발장을 낭독하던 그 순간 닫힌 문 너머로 맑은 음성이 파고들었다. 당사자 여기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쏟아졌다. 그곳에 홍련이 서 있었다. 누구에게 끌려온 처지가 아니라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온 기세였다. 그녀는 사또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홍련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림 하나 없었다. 또한 저는 그 고발이 얼마나 추악하게 조작되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증명이라 했느냐. 내 제명은 안채의 돈을 훔치고 가문의 옥장도를 빼돌려 달아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변명할 것이 있느냐? 홍련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다. 그 안에서 매끄러운 옥 조각 하나가 마룻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관아의 차가운 횃불 아래 옥은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번뜩였다. 장내에 나직한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물었다. 집안에 가보라 전해지던 옥장도의 파편입니다. 홍련은 곁에 선 도윤과 시선을 맞추었다.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홍련의 매서운 폭로가 이어졌다. 허씨는 제 방 밑짐에 돈을 숨겨두어 저를 절도범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겠지요. 확실히 저를 죽이기 위해 가보인 옥장도까지 제 보찜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던 하인의 실수로 옥장도가 문턱에 부딪혀 이 작은 조각 하나가 깨져나간 것입니다. 홍련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저는 그 조각을 그날 밤 제 방 문턱 밑에서 찾았습니다. 허씨는 제가 옥장도를 통째로 들고 도망쳤다 고발했으나 보십시오. 제 보찜 어디에도 옥장도는 없습니다. 오직 제 손에 들린 이 부서진 파편뿐입니다. 순식간에 관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만약 홍련이 정말로 옥장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면 굳이 깨진 조각을 소중히 챙겨올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다 남긴 결정적인 흔적이었다. 옥장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어 숨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또 허씨의 안채 밀실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곳에 이 파편과 딱 맞게 부서진 옥장도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흔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파멸을 담보로 한 목숨을 건 진실 공방의 서막이었다.
가문의 명예와 국법이 얽힌 엄중한 질문이 떨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리 단언하는 것이냐? 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장래를 압도하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홍련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했다. 제가 쫓겨나듯 떠난 길목에는 이미 저를 해치려는 자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관아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들은 저를 모셔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실상은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겠지요. 누구의 명이었느냐? 허씨입니다. 그 이름이 홍련의 입술을 떠난 순간 팽팽하던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도연이 그 틈을 파고들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말을 뒷받침할 증인이 있습니까? 차갑고도 건조한 물음이었다. 그것은 정인을 돕기 위한 온정이 아니라 오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위를 가리겠다는 냉정한 확인이었다. 홍련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그녀가 문 밖을 향해 나직이 고했다. 들어오십시오. 잠시 후 버드나무 고개에서 홍련의 앞을 가로막았던 사내 하나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들어왔다. 창백하게 질린 사내의 안색이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명령을 받았느냐? 사또의 추궁이 이어졌다. 예. 누구에게 받았는지 똑똑히 고하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사내의 입술 끝에 매달렸다. 사내는 파르르 떨리는 숨을 몰아쉬다 결국 비명처럼 진실을 뱉어냈다. 안채 마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아의 공기가 급변했다. 이것은 더 이상 흔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다. 위증과 모함 그리고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관아까지 기만한 허씨의 대담한 범죄였다. 홍련은 그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눈보라보다 차갑고 단 한치의 떨림도 없이 허공을 꿰뚫고 있었다. 홍련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저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러나 거짓이 관아의 기록으로 남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가련한 여인의 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과 명예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서슬퍼런 선언이었다. 그 결연함에 사또의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깊은 존중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홍련을 구원받아야 할 유약한 여인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과 나란히 서서 진실을 논할 수 있는 대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윽고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발에 대한 논의는 잠정 중지한다. 관아를 울리는 단호한 일갈이었다. 지금 당장 안채 마님 허씨를 이 자리에 소환하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찰나 판세는 완벽하게 뒤집혔다. 도망자 신세로 끌려왔던 홍련은 이제 당당한 고발자가 되었고 가해자였던 허씨는 심판대에 올라야 할 처지가 되었다. 관아의 차가운 마루 위로 역전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관아를 나서는 홍련의 뒤로 사또의 아들이 다가와 앞을 막아섰다. 어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셨습니까? 그의 물음에 홍련이 가만히 시선을 맞추며 답했다.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직한 그 한마디에 사내의 숨이 잠시 멎었다. 홍련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그녀는 모함을 정면으로 돌파한 승리자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은 그녀가 아니라 숨을 곳을 잃어버린 허씨였다. 관아 밖은 이미 폭풍 전야처럼 술렁이고 있었다. 전처 딸이 판을 뒤집었다더군. 안채 마님이 직접 소환되었다지? 담장을 넘어 퍼진 소문은 이미 저작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혔던 관아의 문이 열리며 허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꼿꼿한 어깨에는 여전히 가시 돋친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홍련의 아버지가 들어섰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좋게 함몰된 듯 깊게 패인 주름과 초췌한 안색이 그의 참담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문의 허울 좋은 평화는 유리장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홍련 아버지를 증인석으로 세워라. 사또의 준엄한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그대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보인 옥장도와 가산의 관리에 대해 아는 바를 고하라. 아버지는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홍련의 시선이 파르르 떨렸다. 기대하지 말자. 이미 수천 번도 더 심장에 새긴 다짐이었으나 막상 닥쳐온 침묵 앞에 그녀의 심박은 제멋대로 요동쳤다. 옥장도는 선대부터 전해 내려온 가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은 나무의 껍질처럼 메마르고 느렸다. 보관은 안채에서 해왔습니다.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허씨가 전담했습니다. 관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허씨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다. 사또는 놓치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일침을 던졌다. 절도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그대는 가장으로서 무엇을 목격했는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홍련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미안함과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말이 끊겼다. 홍련은 자신도 모르게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나는 아무것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씨가 내미는 정황들에 눈을 감고 모든 권한을 맡겼을 뿐입니다. 홍련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결국 다시 방관자로 남으려는 것인가.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내 딸 홍련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허씨의 손끝이 얼음처럼 굳었다. 아버지는 생애 가장 큰 용기를 짜내듯 말을 이었다. 홍련의 방에서 은전이 나왔다 하나 그 방은 늘 열려 있었으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려두었다 해도 알 길이 없는 허술한 증거일 뿐입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갈라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회한이 진득하게 맺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며 나직이 덧붙였다. 우리 홍련이는 결코 남의 것을 탐하거나 감히 조작을 꾀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홍련의 눈동자가 크게 일렁였다.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문장이었다. 자신을 믿어준다는 말, 정당한 증거 없이는 자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가장으로서의 뒤늦은 선언. 그 고백이 홍련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때 허씨가 가늘게 눈을 뜨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음성은 여전히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이면에는 맹독이 묻은 가시가 돋쳐 있었다. 대감 너무 감정에 치우친 말씀 아니옵니까? 지금 홍련이를 감싸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흙탕물에 처박는 일입니다. 허씨는 사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도끼를 품은 반격을 시작했다. 사또 대감께서는 자식에 대한 정 때문에 이성을 잃으셨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홍련이가 결백하다면 어찌 옥장도에 파편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려 증거를 인멸하려다 미처 버리지 못한 조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허씨가 홍련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뱀처럼 매끄러운 눈빛이었다. 홍련이가 평소 사또댁 자제분과 은밀히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파편 또한 그분과의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옥장도를 팔아치우려다 남은 흔적일지도 모르지요. 대감의 정직함이 오히려 영악한 딸의 연극에 이용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간 관아는 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허씨는 홍련의 결백을 주장하는 파편의 근거를 오히려 추잡한 치정극과 도주의 증거로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것이다. 아버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허씨의 부드러운 가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억눌렀던 목소리를 토해냈다. 가문의 명예라는 것은 결코 거짓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인 그대의 그 입이 지금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정녕 모르는가. 그 일갈의 관아의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상자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사또가 비로소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비의 증언은 충분하다.
가문의 수장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재상을 어찌 국법으로 단죄하겠는가. 사또의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허씨를 향해 쏟아졌다. 은전의 출처와 옥장도의 행방, 그리고 이 모든 조작과 허위, 고발의 혐의로 죄인 허씨에 대한 엄중한 추가 조사를 명하노라. 판결이 떨어지는 찰나 허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기만과 권세가 자신의 손바닥 위를 벗어나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은 지독히도 서늘한 균열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더 이상 그 어떤 비단결 같은 변명도 장래를 휘어잡지 못했다. 홍련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다.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딸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과오를 증명하는 자리에 남았다. 완전한 용서라 말하기엔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온 부녀였다. 가슴속에 깊이 박힌 못은 단숨에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흉터 또한 평생을 남을 터였다. 그러나 평생을 홀로 시린 바람을 맞으며 쌓아온 홍련의 마음. 한 구석에는 비로소 작고 따뜻한 안도의 숨이 차올랐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처음으로 가문의 안녕이라는 거창한 핑계를 벌였다. 비록 뒤늦은 참회였으나 그 한마디가 홍련이 가졌던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증오를 간신히 멈춰 세웠다. 달빛이 비치는 관아 앞마당, 홍련은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채 길게 숨을 내뱉었다. 관아 밖 긴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서늘한 저녁 공기가 기분 좋게 들어찼다. 그때 도윤이 홍련에게 천천히 다가와 멈춰섰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까? 도윤의 물음에 홍련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가 나직이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덧붙였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혈련이라는 끊어낼 수 없는 굴레가 준 마지막 기대이자 아버지가 비겁함을 버리고 내 아비로 돌아오길 바랐던 처절한 인내였다. 그 대답에 도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오늘 당신은 결코 혼자 싸우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가 홍련의 시린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타인에 대한 경계로 가득했던 홍련의 입가에 비로소 옅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는 정말 그런 듯하네요. 부녀 사이의 앙금은 다 녹지 않았으나 적어도 이제 홍련은 혼자가 아니었다. 등 뒤에는 참회하는 아버지가, 곁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내가 있었다. 홍련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그때 관아문이 열리며 포졸들에게 이끌려 나오는 허씨의 모습이 보였다. 고개는 숙이고 있었으나 힐끗 드러난 입꼬리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내려올 줄 몰랐다. 그것은 패배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이걸로 끝날 줄 아느냐고 묻는 독사의 눈빛이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악의 불씨가 홍련의 뒷모습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고 있었다. 산마루 너머로 붉은 해가 저물고 관아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소란이 잦아든 자리엔 긴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다. 평생을 가문의 허울과 가장이라는 체면 뒤에 숨어 살던 아버지가 마침내 한 아이의 아비로 돌아오는 절절한 참회의 순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세월의 무게와 뒤늦게 맞닿은 진심을 세밀하고 감성적인 문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홍련은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시린 바람이 옷자락을 핥히고 지나갔다. 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영영 등져야 할지 그녀의 얼굴은 아직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채 창백했다. 그때 뒤편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홍련아. 아버지였다. 홍련은 돌아보지 않았다. 마주 보는 순간 억눌러온 원망이 터져나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몸은 괜찮으냐? 뒤늦다 못해 허망한 물음이었다. 하지만 서툰 그에게는 그것이 건넬 수 있는 최선의 시작이었음을 홍련도 알았다. 괜찮습니다. 홍련은 담담히 답했다.
그 짧은 대답은 다가오려는 마음을 밀어내는 완곡한 벽처럼 차갑게 울렸다.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다. 평생을 권위 아래 군림해온 사내에게 사과란 배운 적 없는 낯선 언어였다. 나는 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의심부터 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까 두려워 내 말보다 소문을 먼저 믿었지. 무거운 진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홍련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으나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소란을 잠재우는 것, 그것이 가장의 소명이라 굳게 믿었다. 그런데 오늘에야 깨달았다.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억눌린 회한이 새어나왔다. 가장이란 자리는 소문을 지우는 자리가 아니라 제 아이를 지키는 자리더구나. 그제야 홍련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시야에 들어온 아버지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가문의 기둥이자 하늘 같던 사내가 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꺾은 순간이었다. 홍련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수없이 상상해온 순간이었으나 막상 눈앞에 닥친 진실은 기쁨보다 지독한 허물을 먼저 데려왔다. 아버지. 홍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날의 연못을 떠올렸다. 숨이 막히던 물속의 냉기,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제 이름. 기다렸습니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남들의 말보다 저를 먼저 믿고 물어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원망조차 섞이지 않은 그 정갈한 고백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아버지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아팠다.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마침내 가장 무거운 고백을 뱉어냈다. 미안하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어떠한 변명도 구차한 이유도 없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조차 끝내 이 말을 해주지 못했어. 그 한마디에 홍련의 눈동자가 결국 젖어들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부녀의 시간이 뒤늦게 터져나온 참회와 눈물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 이름이 나오자 단단히 잠겨있던 홍련의 감정이 둑이 터진 듯 흔들렸다. 아버지는. 홍련은 떨리는 음성을 가다듬으며 나직이 물었다. 저를 버리려 하신 게 아니라 실은 두려우셨던 겁니까?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잃을까 보아 그랬다. 가문의 명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다. 그가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결국 너마저 잃게 될까봐 그게 무서웠던 게야. 그 순간 홍련의 눈동자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허공에서 멈췄다. 제 눈앞에 선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품 안에서 울던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낸 강인한 투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간절함을 담아 청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홍련은 잠시 침묵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그 따뜻한 한마디에 모든 상처를 잊고 품에 안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차가운 가나 마루에서 수치와 외로움을 온몸으로 견뎌낸 시간을 지나온 뒤였다. 돌아가겠습니다. 홍련의 대답에 아버지의 안색이 밝아지려는 찰나 그녀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죽여 지내던 자리로는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서슬퍼런 선언이었다. 이 집안의 정당한 적통이자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가진 딸로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낯설면서도 대견한 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의 눈가에 뒤늦은 후회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딸을 향한 진한 자랑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관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마루 위 사또의 아들 이도연이 한 걸음 나섰다. 평소에 절제된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장내를 가르는 칼날처럼 또렷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홍련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가 내뱉을 한마디가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처의 소생 홍련은 절도 혐의와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번 고발은 악의적인 조작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포박된 채 끌려오던 허씨의 눈동자가 도끼를 머금고 번뜩였다. 그러나 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저 이도연은 본 사건의 조사에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도연아. 사또의 엄중한 경고가 떨어졌다. 관직에 몸담은 아들이 사적인 사건에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직을 건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림 없이 고개를 숙일 뿐 물러서지 않았다. 관계가 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순간 관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벼랑 끝으로 자체에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도연은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슬퍼런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저와 홍련은 사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흘렀다. 공식적인 연인 선언이자 스스로 배수의 진을 치는 공개 선언이었다. 홍련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도연은 수많은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오직 홍련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다. 내 연인이라 하여 거짓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그 감정의 진실을 흐리지 않도록 가장 가혹하고 투명하게 이 판결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고백인 동시에 부조리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투사의 맹세였다. 물러설 길은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진실뿐이었다. 그것은 가장 뜨거운 고백인 동시에 생을 건 단호한 다짐이었다. 사또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응시했다. 내 그 선택이 가문은 물론 이 관아 전체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도 있다. 감당하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짧고도 서슬퍼랬다. 그때 홍련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제 더 이상 등 뒤에 숨지 않기로 한 것은 도연만이 아니었다. 저 또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홍련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만인 앞에서 뜨겁게 맞닿았다. 이번에는 누구도 피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파도 같은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저건 사실상의 혼인선언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허씨의 손끝이 분노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판은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다. 홍련은 더 이상 은밀히 축출당하는 가엾은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고을의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도연이 장례를 휘둘러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 사건은 한 여인의 명예를 넘어 이 고을의 법도와 명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가 한자 한자 힘주어 덧붙였다. 결단코 홍련의 이름을 기록 속에 더러운 채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홍련은 직감했다.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연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가장 장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모든 증거는 홍련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허씨의 심장을 향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조작된 은전, 매수된 하인의 자백, 위조된 장부까지. 모든 추악한 흐름은 단 한 사람 허씨를 가리키고 있었다. 허씨는 끝까지 오만한 낯빛으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서 있었다. 그러나 떨림까지 감출 순 없었다. 단단히 움켜쥔 그녀의 손끝은 피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또의 준엄한 음성이 관아 마당을 무겁게 짓눌렀다. 제인어 씨는 전처의 소생을 모함하여 가문의 위계를 어지럽히고 국법을 기만하여 무고한 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죄가 명백하다. 판결은 단호하고 가혹했다. 제인어 씨의 가산을 전부 몰수하고 그 이름은 가문의 족보에서 영구히 삭제한다. 또한 관아의 기록에 그 재상을 낱낱이 남겨 대대로 수치를 알릴 것이며 오늘부로 이 마을에서 영구히 축출하노라. 그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었다. 평생을 안채 마님이라는 권세에 집착했던 그녀에게 이름도 명예도 없는 천민의 신분으로 내던져지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허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포졸들은 자비 없이 그녀의 화려한 겉옷을 벗겨내고 거친 제수복을 입혔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 섞인 야유가 쏟아졌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 허 씨는 머리칼이 흐트러진 채 바닥을 기며 홍련을 노려보았지만 홍련은 그 비참한 몰락을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내려다보았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우아한 모습에서 가장 추한 몰락으로. 허 씨의 세상은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안채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가벼워졌다. 홍련은 제자리에 붙박인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겼다는 승치감보다 모진 시간을 홀로 버텨냈다는 지독한 피로가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관복을 정제해 입은 그의 모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더는 숨길 것도 망설일 것도 없는 자리였다. 오늘부로 이 모든 수사를 종결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단단하게 메웠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홍련의 앞에 멈춰섰다. 만인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린 순간 그는 격식을 갖춰 고개를 숙였다. 홍련 낭자를 향한 모든 혐의가 거짓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윤의 시선이 깊어졌다. 저 한도윤은 이 여인을 평생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장래에 숨가쁜 정적이 흘렀다. 공개적인 구혼이자 그녀의 명예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겠다는 서약이었다. 홍련의 심장이 조용히 일렁였다.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처음 연못에서 만났던 그날처럼 맑았으나 그 안에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연모의 정이 담겨 있었다. 홍련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예를 올렸다.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그것은 가문에 순종하는 딸의 대답이 아니었다. 한 사내와 나란히 서겠다는 대등한 연인의 화답이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아 정중히 일으켜 세웠다. 그날 아기는 몰락했고 홍련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으며 도윤은 물러설 수 없는 사랑의 자리에 섰다. 혼례 날은 유난히도 청명했다. 연못의 얼음은 자취도 없이 녹아 있었고 부드러운 봄빛만이 수면 위에서 윤술로 반짝였다. 가마에 오르기 전 연못가에 멈춰 선 홍련은 잠시 옛 기억을 떠올렸다. 목까지 차오르던 차가운 물, 그리고 절망 끝에서 들려온 도윤의 목소리. 잡아.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봄도 없었을 것이다. 혼례는 화려함보다 단정함이 돋보였다. 누구도 수근거리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고 홍련이 마지막에 보여준 자비는 모두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녀는 허 씨를 향한 가혹한 처벌 대신 조용한 축출을 탄원했다. 용서하신 겁니까? 도윤이 물었을 때 홍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저 묶여있던 마음을 끝내는 것입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사슬에 묶여 제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홍련의 선택이었다. 혼례식 먼발치에 서서 차마 다가오지 못하던 아버지를 향해 홍련은 먼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세월이 흘러 홍련은 관아 옆에 작은 서당을 열었다.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문장으로 옮겨주고 여인들에게는 제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장부 보는 법을 가르쳤다. 모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전처의 딸이라 부르지 않았다. 고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강인한 홍련 마님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그 강함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밤을 지나 정제된 보석인지를. 어느 싱그러운 여름밤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다. 그날 당신의 손을 붙잡지 못했더라며. 도윤의 목소리에 홍련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그녀의 손을 꽉 맞잡았다. 그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태어났지요. 홍련이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고단했던 그날이 실은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달빛이 수면 위로 은은하게 번져나갔다. 연못에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제 더 이상 시린 얼음은 남아있지 않았다. 홍련은 생애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다.
허 씨는 관아 판결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 씨는 마지막까지 비명을 내지르지 않았다. 자신을 끌어내는 포졸들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그녀는 오직 홍련만을 응시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이글거리는 분노도 비굴한 애원도 아니었다. 이제는 그 어떤 술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깊고 어두운 공허뿐이었다. 끝난 줄 아느냐.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홍련을 향한 마지막 저주는 허공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관아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허 씨는 평생 발을 붙여온 삶의 터전 밖으로 밀려나갔다. 그날 이후 허 씨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보상받지 못하는 지옥의 연속이었다. 가사는 몰수되었고 친정에서도 가문의 수치라며 그녀를 외면했다.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걸친 그녀는 이름 모를 변방의 산촌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솥에 불을 지피는 법도 남의 빨래를 대신 해주는 법도. 배우지 못한 그녀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고름이 맺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한때 세도를 부리던 양반과 안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자 더욱 가혹하게 대했다. 남의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은 독한 년이라지? 등 뒤로 쏟아지는 비아냥은 그녀가 홍련에게 쏟았던 모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밤마다 그녀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흙바닥을 긁으며 옥장도의 서늘한 빛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탐욕을 나눌 동조자도 명령을 따를 하인도 없었다. 기력이 쇠해진 어느 겨울밤 그녀는 웅크린 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매서운 칼바람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가문의 명예와 부는 이제 꿈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 있었다. 평생을 남을 해치기 위해 보낸 대가는 누구의 온기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늙어가는 지독한 고독이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길고 유배보다 잔인한 형벌이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홍련과 도윤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기쁘네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조용히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덕분에 저도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당신은 버텨야 할 짐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보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곁에 서는 선택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